모두 박찬호 선수를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걸 봤을 때 또 박찬호 선수가 2단 날라차기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의 태권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구속이 그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짜증이 올라오는데 이건 실제로 1990년대의 탄 일간지에 1면 탑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신문에서 인터넷 뉴스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넘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 계시고 답답하고 화난 상태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지금 1600여 개의 인터넷 매체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0개가 넘는 매체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 언론사들 입장을 탓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액션을 취했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 팀은 그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보완해보다가 그거를 직접 문제를 느꼈던 독자들이 직접 편집하고 그 편집한 걸 배포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컨텍스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SNS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해서 필터링해서 보실 텐데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헤드라인, 링크, 그 다음에 그 배포하는 사람의 텍스트, 코멘트를 달려있는 상태로 배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뉴스 전문 트위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시선, 관점, 느낌들을 먼저 보고 그래서 기사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뉴스미디어, 저희 서비스의 이름은 스프레드입니다. 이재원 기획자님께서 데모 시연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모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이 백엔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주축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디자인된 것보다 실제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구현된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디자인이 부족한 점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제 요 타일 형태의 박스로 이제 기사가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지금 보여지는 건 기사가 아니고 사용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헤드라인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세 줄 요약이나 어떤 코멘트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같은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을 돌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헤드라인을 잘 뽑았는지나 코멘트가 얼마나 좀 풍자스러운지 아니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썸즈업과 썸즈다운을 알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렉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같은 기사에 다른 그리고 이제 타일들은 다 이제 다른 기사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로그인을 해서 이제 내 스프레드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제 아이디 프로필 사진 뜨고요. 저는 조중동 정치면만 좀 잘 디스를 하는 그런 캐릭터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사의 원문과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정치 타이틀이 잘못됐다, 너무 왜곡이 심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타이틀도 고치고 어떤 그 기사의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바로 스크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날리게 되면은 기사가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게 되고요. 사람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기사 원문이 나오고요. 기사 원문을 우측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어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확인하고 본인도 의견을 더 고치고 싶으면 같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트윗이랑도 비슷한 방식으로 실제 이제 그 인터넷 뉴스 기사의 아이콘 형태로 저기 버튼으로 해서 바로 인용구를 붙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데모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저희의 컨텐츠들은 이렇게 뉴스 중심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읽기 좋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일반적인 기사 발표가 아니라 독자가 직접 시간 다 드리고 됐습니다. 나는 네 그래서 더욱더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태깅하는 거, 네. 독자들이 태깅하는 거에 선발자부터 나간 거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리트윗에 커멘트 달아서 리트윗하는 것도 좀 있고,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뭐 코멘트하고 리트윗하고 태깅하고 뭐 추천하고 라이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그 비교해가지고 여기 지금 추진하는 거에 어떤 독특한 포지셔닝을 좀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물론 한국의 그 지금 한국 미디어 소비의 어떤 행태 이런 관점에서 되게 신선하긴 한데 좀 더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그런 해석을 하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트윗도 아니고 리트윗도 아니고 뭐 라이크나 뭐 이것도 아닌 신선하던 새로운 접근이라고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좀 더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존의 이제 대형 일간지나 이런 데들은 자신들 언론 보도에 대한 색깔이나 성향들, 논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뉴스가 일반화되면서 그런 메인 언론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터넷 뉴스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뉴스들은 단순히 이제 소시 퍼나르기, 낚시성, 어떤 논조가 있는 언론 기사를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거를 개인이 그런 많은 정보들을 재해석해서 재배포하는 형태로 한다면은 개인의 어떤 논조, 개인의 어떤 그런 시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발행될 수 있는 개인화된 어떤 그 배포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매스미디어의 논조보다는 개인화된 그 언론 논조를 그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좀 저널리즘에 대해서 좀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내가 그 뉴스의 URL을 카피해 와서 거기다가 내가 말씀한다나 헤드라인을 바꾼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서비스 안에서 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서비스에서 그 지금 트위터 아이콘 붙어가지고 그 인용구 붙이는 개념들 있잖아요. 플러그인 형태로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서비스를 생각해 본 계기가 몇 년 전에 무슨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서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어느 일부에서는 10,000명만 모였다 이렇게 하니까는 분노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자꾸 이런 애들이 왜곡을 하니까는 저는 사실은 그런 애들 없애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우리가 신문을 만들므로써 그런 애들 그냥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그런 그냥 그런 트위터 같은 그런 거를 모아주는 그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자체는 일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하나의 독자들이 그냥 일보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연합뉴스 이런 데서 그 기자들이 연합뉴스 이런 데 인용해갖고서 그 자기 조선일보를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조선일보나 이런 동아일보의 그런 글들을 인용해갖고 독자들이 다시 재가공해서 기사를 만들고 이건 민주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투표가 높은 것들이 우선순위로 가게 되면서 독자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정확되는 식으로 그러면 이게 대중적인 서비스예요? 아니면 파워블로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하나 첫 질문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어떤 논조를 가진 기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일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기사의 팩트보다는 컨텍스트를 즐기는 어떤 그런 뉴스 소비의 어떤 새로운 문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큐레이션 쪽은 어느 정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텐츠 구성 같은 경우가 지금은 그냥 홈 이슈 그냥 기본적인 카테고리 했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뭐 IT 전문 분야에 대한 이슈들을 세 줄 요약으로 해서
트윗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스프레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디스만 날려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풍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핀터레스트의 텍스트를 가미한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태깅 형태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것들을 올렸을 때 대신 핀터레스트에서 자기가 오거나이즈 하지만 여기는 상대방들이 랭킹 매긴 게 위에 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라고 전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사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리는데 그 중에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 상에 올라옴으로써 이거에 대한 논조를 저희가 색깔을 바꿔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 수십 개의 그런 태깅들이 쭉 생겨서 그것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메인하고 각각의 서브에 대해서 핀터레스트는 퍼스트 카테고리는 지정을 해놔요. 여기도 그런 형태로 갈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카테고리 형태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카테고리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뉴스 일간지인 거고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의 이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매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스 보듯이 그냥 쭉 계속 올리는 네, 형태로. 우리나라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 인터넷 동객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일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지가 그럼 들어갔었나요? 아까는. 지금 저희 구성된 거는 없는데요. 지금 그 카드 뒷면에 한번 눌러서 돌리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카드에 그 원문 기사에 사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하시겠다.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면 네, 배경 백그라운드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텍스트가 위주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그 트위터에서 그냥 아까 샘플 보이신 게 모티베이션 트위터를 시작했는데 결국 얘가 지향하는 게 미디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사업화를 정말 고민하신다면 그 원래 오리지널 뉴스의 저작권에 관련해서 어떤 법률 검토를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작권 검토는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형태는 제목을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제목은 다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는 없고 그다음에 기사 원문을 그냥 다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한다면은 실제로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자기가 기사를 올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가 자기가 만든 글 작성한 글들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서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트윗할 수도 있고 스프레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가볍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서비스 하는데 네이버에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일보가 네이버한테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링크만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뉴스를 가져와서 붙이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네이버는 마찬가지예요. 링크만 좀 걸어주지. 아니, 바꾸는 건 옛날 얘기고 예. 요새는 한참 전에 못 바꾸는 걸로 됐고요. 네. 바꾸면 큰일 나죠. 그리고 링크만 걸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그 방금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고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고 해볼 계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언하신 것처럼 법률 문제라던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보고 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한 범주가 있을 것 같은데 관점을 달리 보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큐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샘플을 상해 보게 되면 URL을 하나만 썼지만 뭐 어떤 특정 기사 5개 모아서 왜냐면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페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고요. 일반적인 질문 하나가 그 페인 포인트를 지금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전용으로 해서 하는 게 가능하겠다 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로 조금 더 플러스하게 되면은 예전에 스타터 위켄드 돌고온 아이들이 하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기자들 평가하기 시스템 같은 거. 비슷하게 여러 가지 요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를 카피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사를 놓고 링크만 갖다 놓고 거기서 일종의 커뮤니티 만들거나 큐레이션 하거나 뭐 그런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배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팀은 2팀 올 아이 발표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라이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앱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드는 나만의 앱 오라이입니다. 오라이는 여러분을 위한 가장 쉬운 앱 개발 방법입니다. 당신을 위한 앱 공장이고 당신을 위한 개발자이면서 우리를 위한 스타트업 위크엔드입니다. 일반인들이 앱을 직접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작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고 제작 과정이 어려워서 외주를 맡겨보려고 하는데 그 비용조차 너무 비싼 거죠. 일반인들은 앱 제작을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이를 위한 개발 역량 확보 또는 외주 개발 공급자 선호하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회 앱을 사례로 하나 들자면은 수요자들은 앱 개발 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요구하는데 공급자들은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시장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죠.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앱 제작을 하고 GUI 구성만으로 나만의 앱을 디자인하고 앱 디자인 과정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기존 시장은 PC2 앱을 지향하는데 저희는 앱2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오라이 서비스는 현 시장에 존재하는 주요 플레이어들과 달리 모바일 바탕으로 코딩이 없는 개발에 중심을 두고 뉴 어플리케이션 데벨롭 툴로 포지셔닝 하고자 합니다. 일반인 대상 서비스 영역 부재이고요. 지금 포지셔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개발 서비스 제공 업체도 부재이고 시장 도미넌트 플레이어도 부재입니다. 오라이는 GUI 구성만으로도 앱을 제작할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앱 개발 서비스입니다. 상세하면 보시겠습니다. 오라이는 앱 다운을 받기 위해서 계정을 필요로 하고요. 메인에는 라운지, 스케치북, 테마, 마이페이지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라운지에서는 내가 제작한 디자인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앱을 저희가 공유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북에서는 내가 다운받은 앱을 불러 들어와서 컬러, 텍스트, 이미지를 적용하면서 제가 실제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테마 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폼과 기본 폼과 디자인이 완성된 스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내가 디자인한 앱들이 올라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 구매한 앱을 저희가 매일 배포하기 위해서 메일로도 앱을 받을 수 있고 저 혼자 쓰기 위해서 직접 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연 영상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이고요. 라운지로 들어가서 추천하거나 댓글 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앱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고요. 여러 페이지를 상세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스케치북으로 가면은 앱을 불러와서 아이폰 같은 경우 컬러 값을 내가 직접 정해가지고 색상을 입힐 수가 있고요. 기본 폼으로 제공하는데 이제 스케치북으로 불러와가지고 자기가 이미지를 넣거나 컬러를 적용할 수 있고 하기 싫다 그러면 저희가 완성된 디자인을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저기 오른쪽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포를 다른 사람한테 배포를 하려고 하면은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자기 핸드폰에 앱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깔끔하게 되셨습니다. 심사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 써서 뭘 어떻게 되는지만 제가 처음에 기획하게 된 의도는 요즘에 많이 개인 블로그 자기를 이제 브랜드화 시키고 웹사이트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갖잖아요. 근데 그 웹을 넘어가지고 앱도 개인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질문도 내가 현재 네이버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네이버의 블로그의 내용을 얘가 쉽게 가져다가 블로그를 만들 수 있나요? 블로그 앱을 만들어주나요?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쉽게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면은 자기한테 맞춰진 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앱 배포하고 연결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만든 앱이 앱스토어에 등록을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앱스토어 등록은 이제 각자 하는 거고 저희는 앱 제작, 디자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하는 엄청난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심지어 구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지금 앱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일반적으로 메인 타겟은 1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을 고유로 타겟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구글과 같이 좀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보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히 적대적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려서 그런데 모바일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심플한 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현재 CMS 가능한 그런 식으로 구도를 잡았고요. 그럼 콘텐츠 기반의 뭔가? 네, 콘텐츠 기반까지 다 가질 수 있는 테마만 아닌 다른 콘텐츠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콘텐츠 기반의 서버 쪽에서 그걸 하고 이제 서버에서 그러니까 빌드를 해주면 이제 그게 하나의 앱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앱은 펑셔널한 뭐 내가 메일을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컨텐츠를 불러다가 카테고리를 구성을 하고 그 카테고리에 눌렀을 때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서 뭔가를 눌렀을 때 상세 페이지가 보여지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그걸 조합해서 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예지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날씨 부분에 대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심사위원들이 그거 굉장히 펑셔널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의도는 되게 좋은데 이제 인터페이스 상에서 못 보여줬던 부분들을 그렇게 컨텐츠를 어떻게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붙이는지가 이제 좀 개념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마 헷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되게 좋지만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실제 어떻게 컨텐츠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UI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차후에 이제 적용할 생각입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시연 동영상이 애니메이션인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촬영한 건가요? 네, 현재 그게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이런 테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방향을 잡았고 그거를 이제 컨셉을 보여주는. 네, 컨셉으로 이제 앱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구현 가능성이나 측면의 질문인데 제가 어젯밤에도 아직 못 봤어요. 보려고 했는데 못 봤고 어젯밤과 오늘 사이 변화가 뭐예요? 개발 관점에서? 네, 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실제 개발하시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앱으로 만들지 이런 생각의 접근성을 되게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구현할 수 있게끔 로직을 생각해서 이런 상세적으로 들어가면은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기술을 구현하기까지 프로토타입 만드는 데까지는 3일 안에 끝낼 수 없다는 그런 개발자들은 다 아시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아직
어제에서 오늘까지 변화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여러 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발표해 주신 오라이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1팀 빙고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생 미팅 앱을 소개하게 된 1팀 김은지입니다. 여러분은 대학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학연수, 취미활동도 하고 싶었겠지만 그 그룹 내에서도 나에게 정말 맞는 연인을 찾는 따뜻한 연애를 하는 것 또한 내가 학생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2013년 잡코리아 리서치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실제로 취업, 학비의 중요함을 클릭해주세요. 중요함을 두는 것처럼 다양한 인맥 네트워크와 연애를 하는 것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막상 들어갔을 때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인이 해주는 소개팅, 미팅을 하는 그 적은 기회밖에 없고 또한 친구들이랑 클럽 나이트 같은 데를 가서 부킹을 할 경우에는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기 힘들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1팀은 대학생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쉽게 미팅을 할 수 있는 어플을 기획하였습니다. 기존 국내의 매칭 서비스들의 문제는 우선 다대다보다는 1대1 소개팅 매칭이 주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좀 더 가벼운 만남이 기회가 없고 또한 1대1 같은 경우는 여자 회원의 경우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사용을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팅으로는 이제 국내에 약 3개에서 4개 정도 어플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다운로드 수가 10,000개인 가장 1위인 앱에서 진행되는 그 문제로만 봐도 미팅이 앱에서 성사가 되자마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바로 공개를 해서 사생활 보호에 침해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원하는 미팅 날짜에 미팅 그룹이 성사되기 전까지 리스트가 계속 같은 리스트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앱에 접속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팅 이후에 사업 서비스가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대1이 아닌 2대2에서 6대6 다대다 미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고 또한 매칭이 성사되었을 때 사전에 쪽지 친구가 돼서
회원들 간에 연락처를 제공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20개의 다른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도록 해서 매일매일 그 리스트를 보는 재미를 주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 그 미팅아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트가 있으면 원하는 그 그룹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팀에서 저희 팀에게 미팅을 신청했을 경우 그 미팅 리스트가 나오고 이 중에 원하는 그 미팅하고 싶은 원하는 그룹에 수락을 하면은 미팅이 성사되어 쪽지 친구가 돼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비즈니스 네,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미팅을 신청하거나 수락할 때 그 그룹 사진을 볼 경우에 이제 약간 소액의 결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1개의 남자 그룹에 7개의 여자 그룹이 미팅을 신청했을 경우 어떤 그룹이랑 미팅을 할지 궁금하면 남성 회원들의 경우에는 아마 회원들의 사진을 보는 것에 결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로 해서 원하는 조건에 그 그룹에게 미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 지역에 경희대 학생들과만 미팅을 하고 싶으면 경희대를 검색을 하고 그럼 경희대 리스트만 쭉 나와서 제가 원하는 미팅을 신청하면 성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질문 심사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사 서비스가 없습니까? 미팅 관련해서는 지금 3-4개 정도로 유사 서비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 서비스라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한 핵심 컨셉이 그룹 미팅이잖아요. 네. 그 그룹 미팅이라는 컨셉을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없냐는 뜻이에요. 네, 그 그룹 미팅이 지금 국내에는 약 3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도 별로 없고 또 현재 여성 그룹 회원 유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뭐 남성들만 많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직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아직 3-4개 정도의 미팅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안 되는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확실하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딱 된다는 한 가지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우선은 저는 일단 여자의 입장으로서 여자이지만 연애를 하고 싶고 그런데 앱을 사용하기엔 두려운 그런 여성 심리를 알고 있는 기획자로서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여자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팅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여자 회원들이 모두가 공개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룹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해서 제가 이 리스트에 얼굴이 보여진다는 것만으로도 거부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만 이용을 해서 여자 회원들 같은 경우는 사진이 비공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대학생 때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해서 이대 숙대를 우선 공략적으로 해서 그 지인들을 이용해 영업을 해서 여자 회원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면 남자들은 자연적으로 오니까 여성 심리를 이용해서 회원 유치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저 말씀. 구현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인가? 지금 저희 팀이 안타깝게도 개발자분이 이렇게 그만 도중 탈락을 도중? 갔어요? 네, 가셔가지고
구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마지막 팀, 3팀, 타머스 랩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A파일의 이예근 PD입니다. 새콤달콤한 감귤, 유기농 감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고 맛있는데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맛만 봐서는 이게 진짜 유기농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악용해서 유기농이라고 거짓말하는 악덕 업자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새로운 저희 팀 유팜은 저희 팀 파머스 랩은 유기농 직거래 플랫폼 유팜 앱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장은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보면은 2012년에 3조 8천억 원, 2020년까지 보면은 7조 5천억으로 2배 이상 성장할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된 앱이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에서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뭐 헬로네이처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있지만은 거기서 제공되는 정보가 대부분이 일방적이고 일회성 정보에 그치기 때문에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농산물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문제점인데요. 2013년 10월 신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제도를 악용해서 뭐 30억 이상 챙겨서 달아난 일당이 잡혔다, 구속이 됐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앱과 이 로고의 컨셉은요, 사종부터 수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 안에 유기농 유팜으로 잡았고요.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1차적으로 여러 생산자들이 생산한 유기농 농산품을 한 손에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의심 없이 농부가 처음에 파종해서 이거를 물을 주고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생산 끝까지 해서 수확하는 과정을 끝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기존의 절차와 달리 아주 편하게 한 손으로 주문을 해서 간편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 서비스 시간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동영상 서비스를 사실 저희도 개발자가 없어서 이제 다른 팀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빨리 만들었는데요. 좀 안 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로고 메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성격이 할 수 넣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메인 메뉴는 이제 처음에 그 인기도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를 왼쪽 위에 보면 인기 순위나 어떤 뭐 판매 순위나 아니면 자기가 설정한 거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 아이템들이 이렇게 한 화면에 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버튼 누르게 되면은 사이드 메뉴가 나오게 되고 위에서부터 10초 남았습니다. 땡처리 특가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누르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쌀, 과일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그 스토리가 되게 논리 정연하고 좋았는데 끝에 가가지고 그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 이런 어떤 인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런 요소들에서 소셜 레이어를 얹어서 한다든가 리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저기 뒤에 부분 예, 그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셜 요소를 가미를 해서 생산자가 처음에 파종을 하고 뭐 심고 자라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뭐 생산자 페이지가 있고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뭐 만들어 놓은 건지 만들어 놓고 장면 만들고 또 쓰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이게 뭐 정말 뭐 유기농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나중에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생산자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러한 히스토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이 시간대에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재배를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믿음을 갖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유사한 질문인데요. 일단 뭐 팀 자체가 개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뭐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프로타입이라도 하셨던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 팀은 디자이너하고 기획자 모인 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질문하신 조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 부분 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를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답을 못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기대 효과가 있어서 그러한 뭐 소셜적인 내용을 넣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에 사실 담지 못한 부분은 개개인이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로서 뭐 내 가족을 위한 이런 과일이라든가 뭐 재배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생산자가 그렇게 뭐 선입견을 받거나 예약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 신경을 쓰고 이름을 넣어서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달거나 해서 이 자라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한테는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기농이라는 라는 거에 플러스 정말 신뢰를 주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유감이랄지 이러한 재미적인 요소도 가능합니다. 그 데모 영상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팜 스토리가 여기서 특징점이고요. 여기서 팜 스토리가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걸 느끼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코멘트 하나 드리면 사실은 유기농에 있어 핵심은 이등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보여주신 것 같은 것들은 내가 이제 이거 사과를 사야지라고 하는 진실이 뭐냐면 요새는 유기농 그런 정말 유기농하는 그 방하고는 계약 관리가 거든요. 회원제로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말 진정한 유기농이라는 것은 이미 회원을 모집해서 내가 사과를 사기보다는 사과를 몇 개를 사야지 아마 내 세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지금 선언적으로 유기농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선언이잖아요.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진짜 액션성이 있으려면 정말 구체적인 그런 그 디테일한 팩트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에서 그게 좀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선택해서 같이 갈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페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러 개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풀어내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셨는데 마찬가지로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어요. 저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예. 심사위원분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팀 파머스넷 발표를 들었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